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택. 그것은 늘 가슴의 그리움과 머리의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전 가슴에 꿈 하나만 품고 태평양을 건넜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낯선 미국 땅에 뿌리내려 가족을 일구고 땀 흘려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분들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내 뿌리가 있는 곳,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하지만 고국을 향한 마음과 달리 현실의 벽 앞에서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평생을 바쳐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쌓아온 혜택들, 특히 노후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줄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에 가서도 이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공유 한 번이 이 고민을 앞둔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대한 물음 앞에 섰던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현실적인 고민과 선택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68배 김영호 선생님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30년간 건축일을 하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켜온 분입니다. 은퇴 후 매달 약 2,3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고 계셨죠.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문득 외로움과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왔습니다. 결국 작년 그는 홀로 짐을 꾸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전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단 하나, 혹시 연금이 끊기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출국 전 미국 사회보장국에 미리 주소지 이전을 신청하고 연금을 한국은행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수령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그는 매달 안정적으로 한국 계좌를 통해 평생 일군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보험인 메디케어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메디케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파트비는 과감히 해지했습니다. 대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지역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여 유료 공백을 막았죠. 김영호 선생님은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내가 받아온 혜택을 잃지 않으면서 한국에서의 새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5세 한정미 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텍사스에서 2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며 쉼없이 달려오다 작년에 사업을 정리하고 함께 귀국했습니다. 아내인 정미 씨는 영주권자였고 남편은 시민권자였죠. 두 분 모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덕분에 각각 매달 1,800달러와 2,100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귀국 전 사회보장국과 메디케어 관련 센터를 여러 번 방문하며 꼼꼼하게 상담했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는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남편은 파트비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정미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들을 보러 다시 미국에 갈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 달에 174달러가 넘는 보험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녀에게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이처럼 귀국을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메디케어 유지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5년이 지난 72살의 박상권 선생님입니다. 그는 미시간의 넓은 도로를 누비며
35년간 트럭 운전을 했습니다. 은퇴 후 한국에 돌아왔고 초기에는 연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귀국 직후 메디케어 파트비를 바로 중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3년 뒤 미국에 사는 아들의 초청으로 잠시 방문했을 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메디케어 혜택이 중단된 상태라 막대한 병원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다시 파트비에 가입하려 했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지연 가입에 대한 벌금과 몇 개월에 달하는 긴 대기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메디케어를 한번 끊으면 다시 가입할 때 이런 복잡한 조건이 붙는다는 거려 박상권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조언합니다.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자주 오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더라도 메디케어 파트비는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문제가 단순히 미국과 한국이라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 우리 삶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보여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셜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한국에 거주해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계좌로 문제없이 입금받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보장국에 정확한 주소와 계좌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생존 확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메디케어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메디케어는 크게 병원 입원 비용을 보장하는 파트 A와 L의 진료 비용을 보장하는 파트 B로 나뉩니다. 파트 A는 대부분 무료이지만 파트 B는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서는 이 메디케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에 세워둔 자동차의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탈 수 없지만 언젠가 미국에 갔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 돌아갈 계획이 전혀 없다면 파트비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박상권 선생님의 사례처럼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평생 따라다니는 벌금이 붙고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긴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향후 방문 또는 재정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고 있다면 매달 내는 보험료를 미래의 건강과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로 생각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은 귀국 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국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보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이나 보유 자산에 따라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국 전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문의하여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귀국. 그것은 단순히 사는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타국에서 쌓아온 나의 인생 기록이자 제도적 삶의 기반을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또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묻는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메디케어는 깔끔히 정리하고 한국 유료체계에 완전히 적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남겨두고 싶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그 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귀국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안정적이려면 감정만 앞세우기보다 내가 미국에서 쌓아온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서류와 수급 자격, 비용 구조를 꼼꼼히 검토하고 그 안에서 나와 가족의 건강, 재정, 그리고 미래의 방향까지 신중하게 그려나가야 합니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살아온 치열한 시간의 증표이자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밑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준비와 이해를 통해 이 소중한 자산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